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벌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제 저녁에 올라온 소식이죠. 액티브5 엊그제 저녁에 올라온 소식인데요. 액티브5 연구 임상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그 내용이 이제 기사화돼서 휴머니즌 사이트에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영어에 좀 약하신, 저보다도 더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기사에는 렌질루맙이 어떤 치료제인지, 그리고 라이브 에어 임상 3상 연구 있죠. 그거에 대한 연구도 나와 있고, 앞으로의 휴머니젠의 계획도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용을 넘어가 보면요. 잠시만요. PTP 스터디 업데이트이고, 액티브5 연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꿀벌 스토리는 렌질루맙의 FDA와 MHRA 승인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출처는 당연히 휴머니젠 홈페이지고요. 일단은 이 기사 제목을 좀 보실게요. NIH 미국 국립보건원이죠. 액티브5 BT 렌질루맙 연구를 임상 2상에서 임상 2, 3상으로 진행을 바로 한다. 휴머니젠의 긍정적인 임상 3상 라이브 에어 연구 결과의 맥락으로 액티브 연구를 업데이트하게 되었다. 1차 평가지표는 원래 CRP 수치가 150mg 미만인 환자의 28일간 인공호흡기 없는 생존에 집중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래 1차 지표가 뭐였는지는 뒤쪽에 나와요. 그래서 이 CRP 수치는 예전에 라이브 에어 임상 연구와도 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해요. 같은 평가 지표라고 해요. 원래. 그래서 이제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뭐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 CRP 수치가 코로나19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이번 연구 수정을 통해 휴머니젠은 향후 BLA 신청 시 액티브 연구를 확인 연구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400명 환자 중에서 절반이 이미 해당 연구에 등록이 되어 있다. 앞으로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임상 환자 등록 모집 개소가 더 늘어났거든요. 휴머니젠은 NIH가 액티브5 연구를 2, 3상으로 진행하고 1차 평가지표를 인공호흡기 없는 생존율 SWOV로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임상 3상 라이브 에어 연구에서와 동일한 엔드포인트이다. 수정된 액티브 연구에는 총 400명의 환자가 등록된다. 최대 60개소의 미국 연구소가 참여할 예정이다. 휴머니젠은 렌질루맙을 제공하고 NIH가 연구를 적시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IH는 이 연구를 후원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휴머니젠의 최고 의료 책임자인 아드리안 킬코인 박사는 이 중요한 연구에 대한 NIH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액티브의 연구의 설계는 라이브 에어의 설계에 맞도록 조성되었으며 렌질루맙의 향후 BLA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모리 대학 교수, 의대 교수인 빈센트 마르코니의 인터뷰입니다. 라이브 에어 연구와 동일한 평가지표를 공유하는 이번 액티브 연구는 렌질루맙이 입원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가능성을 더욱 강화해준다. 라이브 및 액티브5 연구의 핵심 센터인 이모리 의대에서 우리는 이 시험이 렌질루맙에 대한 최적의 대상 환자 집단을 식별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라이브 에어 연구에서 CRP 150 미만이고 85세 미만인 코로나 환자가 렌질루맙에 가장 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이미 증명을 했다. CRP를 지표로 사용하여 질병 진행 위험이 있는 코로나 환자를 식별하고 이 환자에서 렌질루맙의 치료는 본격적인 증상 악화와 예방을 위해 시작될 수 있다. CEO의 인터뷰입니다. 카메론 듀란트고요. 액티브5 연구는 코로나 치료제에서 렌질루맙의 전향적 유효성 검증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라이브 에어와 함께 액티브5 연구가 FDA에 제출하는 BLA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통계적 검증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라이브 에어 연구에서 500명 환자에 대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액티브 연구에서 400명의 환자를 진행을 하면 거의 1000명에 가까운 통계적 유의성의 확보가 충분히 되겠죠. 아무래도 모집단이 커지니까. About 액티브5. 액티브5에 대한 액티브5가 어떤 연구인지가 나왔어요. Accelerating COVID-19
그리고 Therapeutic Interventions and Vaccines의 약자이고 가장 유망한 치료제와 백신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 전략 개발이고 개발을 위해서 NIH에서 관리하는 민관 파트너십입니다. 정부, 사업장, 비영리단체, 자선 및 학계 대표 과학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렌질루맙은 액티브 연구에서 렘데시비르와 비교 중인 최초이자 유일한 항-GM-CSF 치료제입니다. 렌질루맙은 액티브에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400여 개의 화합물 중에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연구는 2020년 10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성인 코로나 입원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렌질루맙은 입원 1일차부터 8시간마다 600mg의 렌질루맙을 IV로 총 3회 투여받고요. 환자들은 기존의 1차 지표는 아까는 이제 CRP 척도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기존의 1차 지표는 8일차에 임상 증상 변화에 대한 8점 척도였습니다. 렌질루맙은 위약에 비해 SWOV 가능성이 1.54배 향상되어 라이브에어 1차 평가 변수를 성공적으로 달성을 했고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렘데시비르 모두를 투여받은 피험자에서 SWOV 가능성을 1.92배 개선을 했습니다. CRP 150mg 미만인 환자에서 SWOV 가능성은 3배를 개선을 했고요. 85세 미만에서 생존 가능성을 2.2배를 개선을 했습니다. 심각한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위약과 대비해서 안전성은 비슷했다고 드러났습니다. 라이브에어 3상 연구는 코로나 폐렴 입원 환자의 치명적 결과의 치료와 예방을 목표로 했고요. 1차 목적은 덱사메타손 그리고 렘데시비르 등 다른 치료법과 함께 렌질루맙이 사이토카인 증후군을 완화하고 SWOV를 개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SWOV는 사망까지의 시간과 IMV, 침습적 기계 환기까지의 복합 종점 지표라고 보면 된다고 하네요. 라이브에어 연구에는 미국, 브라질 29개 지역에서 520명 환자를 등록을 했고요. 산소 포화도 94% 이하, 저유량 산소, 비침습적 환기장치, 그리고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임상 등록 후에 피험자들은 렌질루맙과 위약을 3회에 걸쳐서 주입을 받았고요. 무작위로 배정을 받았고 다른 치료와 함께 24시간 동안 8시간 간격으로 투여를 받았습니다. 1차 종료점은 치료 후 28일까지의 SWOV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8일간 측정된 주요 2차 평가지표는 아까 8가지 8점 지표라고 했었죠. 인공호흡기 제거까지의 시간, ICU 입원 기간, IMV 발생률, 에크모 또는 사망까지의 시간, 그리고 그 기타 어떠한 요인으로든 사망률, 그리고 회복까지의 시간 등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라이브에어 결과는 잠재적인 출판을 위해 동료 심사를 거친 저널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직 제출만 됐고 출판은 아직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About 렌질루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초의 인간화 단일 클론 항체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을 유발하는 GM-CSF를 중화하는 것으로 입증했다고 합니다. 렌질루맙은 GM-CSF에 결합하고 중화시켜 코로나 입원 환자의 증상을 개선을 해주고요. 휴머이젠은 이 GM-CSF 중화 능력이 CAR-T 치료 그리고 GVHD에서도 발생하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과염증 캐스케이드 이것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GVHD는 영국이랑 호주에서 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편대 이식 증후군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CAR-T에서 렌질루맙은 전체 반응률이 100%이고 중증 사이토카인 증후군이나 신경 독성을 경험한 환자가 없는 예스카타와의 임상 2상 연구에서 1차 지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예스카타 이거 엄청 비싼 치료제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휴머이젠은 DLBCL에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CAR-T 치료제들과 결합할 때의 효능 그리고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또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서 GVHD를 예방, 치료하는 능력도 테스트할 예정이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아주 여러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 렌질루막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드러내주는 기사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네요. 8월 한 달도 희망을 가져보면서 계속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